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유튜브 동영상은 중장년들이 퇴직과 은퇴 이후에도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 영상입니다. 유니타스 라이프는 중장년 목적 연합이라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중장년들이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유니타스 라이프가 추구하는 중장년 연합의 방향성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니타스 라이프가 지향하는 커뮤니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 저희는 이런 질문을 가진 중장년 목적 연합을 지향합니다. 총 4편이고요. 1편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공동체 자기다움에서 우리다움으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장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시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유대감을 느낀다 그러죠. 그럴 때 옥시토신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신뢰나 공감 또 협력을 주저하는 호르몬이 발달돼서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추구한다, 느낀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고립이 되면 혼자 되면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돼서 뇌가 만성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외로움은 인지 능력을 저하하거나 우울증이나 치매 발병 위험도를 증가합니다. 많게는 40%, 평균적으로는 20% 정도로 왔다가 더 높게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인 것 같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외로움은 하루 담배 14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도 있고요. 또 UCL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회적 고립이 홀로 됐을 때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이나 면역력 저하 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분명 중장년 이후의 관계가 건강과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실험 보고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나 도움을 바로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죠. 하지만 손을 씻으면 감기 예방 확률을 20%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론과 실험의 내용을 이해하면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찾고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50대가 되면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대는 30대를 계획하고 30대는 40대를 계획하고 40대는 50대를 계획하죠. 근데 50대 같은 경우가 60대나 70대를 계획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물론 이제 은퇴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따지고 있지만 자기가 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떤 비전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40대까지는 분명 50대를 준비하지만은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그 계획이 멈췄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점 역할이 줄어들고요. 기존 관계도 약화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 남은 40년, 50년을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의 70% 이상이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 공동체, 우리다움의 회복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다움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다움에서 우리다움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중장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은 매우 비슷한 조언들이 반복해서 접하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런 거죠. 새로운 지식을 배워라,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라,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라. 물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특히 퇴직과 은퇴 후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자기다움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타인의 피드백과 공감을 통해 자기다움을 확장할 수가 있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다움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는 직장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가족은 있지만 가족만으로 자기다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는 대개 이해관계 중심이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힘들죠.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다시 정의할 시점입니다.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한 사람,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사회적 정체 이론 같은 현장에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이론이 필요 없지만 이런 이론은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타지벨과 그리고 존 토너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인간은 자신을 개인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직장인은 나는 회사에서 전무를 맡고 있어, 아니면은 마케팅을 맡고 있어,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공동체는 퇴직 후에도 소속감을 유지하고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따라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퇴직 후에도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존의 역할이 사라진 후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사회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자기다움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자기다움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다움을 인정하고 연결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곳,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며 나눌 수 있는 곳,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취미 모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관계, 또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배워야 되죠.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를 한번 정의한다면 새로운 배움을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기술, 철학, 사고방식 등을 익힐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그런 우리다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야 되죠.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입할까 보다는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먼저 상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기존 공동체가 없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면 됩니다. 기존의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죠. 요즘은 SNS라든지 이것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통해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찾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유니타스 라이프가 대표적인 그런 실행 모드입니다. 우리다움의 확장이 자기다움을 성장시킵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자기다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에게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워크샵을 위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우리다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일단 적어보시고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 내가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하죠. 인간의 의미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죠.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모두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공동체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저는 물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말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이 있을까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해야 되고요. 공동체는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의미를 찾는 필수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야겠죠. 공동체는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말하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타인의 시선이 있어야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플랭크 같은 경우도 고립된 개인은 삶의 의미를 쉽게 상실하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강조했죠. 공동체는 인간이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돕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도 공동체는 불안을 줄이고 존재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동체의 중요성과 의미 또 방법 아니면 지향점 이런 모든 것들을 유니타스 라이프는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되셔서 가입하셔갖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만드시고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 새로운 우리다움을 경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